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쉽게 이길 만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도 영원히 이 모양 이 꼴로 살라는 법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상구입니다. 제가 40에 읽는 손자병법을 쓴 지 벌써 10년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직접 읽어보고, 그리고 10년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느꼈던 점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머리말부터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 비겁의 철학. 손자병법을 처음 읽은 건 20대를 마치고 30대를 준비할 때였다. 패기만만하고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이던 그때, 내게 손자병법은 싸움의 기술이었고 승리의 비법이었다. 싸움은 속임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 이기는 것이다. 같은 단편적인 문장들이 마치 마법사의 주문처럼 나를 매료시켰다. 마음만은 세상을 향한 싸움의 준비를 마친 듯 했다. 주장은 거침이 없었고 일처리는 저돌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그 응어리를 풀어주려고 또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손자병법을 다시 꺼낸 건 나이 40을 맞이하면서였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커졌고 나는 부쩍 작아져 있었다. 사회에서의 지위는 높아졌지만 말은 조심스러워졌다. 어릴 적 그토록 쉽게 거부했던 또는 당당하게 논쟁을 벌였던 상사의 지시에 더 이상 토달지 않게 됐고, 후배들에게는 지시보다는 부탁을 하게 됐다. 마침 입사일에 처음으로 내근을 경험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읽어나간 손자병법의 느낌은 10여 년 전과는 사뭇 달랐다. 톡톡 튀는 경구가 아니라 책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비로소 보였다. 손자병법을 영어로 번역하면 전쟁의 기술이지만 정작 손자는 싸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상정했다. 승부는 싸우기 전에 결정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하고, 혹시 싸우게 되더라도 먼저 적의 의지를 꺾고 고립시켜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만 직접 부딪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길 수 없다면 지켜야 하고 이길 수 있을 때만 공격을 감행하라고 한다.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쉽게 이길 만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다. 심지어 승리는 이미 패배한 자를 상대로 거두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마디로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해지라는 가르침이다. 40살에 다시 본 손자병법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겁의 철학이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말인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원문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 100번을 이긴다가 아니라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다. 이긴다는 쉽고 매력적인 말 대신에 위태롭지 않다는 어렵고 재미없는 용어를 손자가 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만으로는 백전백승을 이루는데 불충분하다고 본다. 백전백승에는 단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말고도 주변 상황까지 감안한다는 조건이 더 붙는다. 손자가 백승이 아닌 불태를 쓴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이유는 싸워서 이기기보다 지지 않기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나보다 센 사람들 투성이다. 누구 하나 만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어쩌면 그들과 싸워 이기기보다는 지지 않고 살아남기가 더 급한 과제일 수 있다. 남의 밥그릇 빼앗기를 논하기 전에 내 밥그릇 빼앗기지 않을 궁리를 해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가 아니던가. 수많은 나라들이 난립한 춘추전국이라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았던 손자가 간파한 진리다. 그런 의미에서 손자병법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살아온 날들이 많아지면서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잦아진다. 흑과 백으로 편을 가르기보다 회색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인생의 목적은 절대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너절하고 모양 빠지고 그래서 비겁해지지만 산다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아가는 게 또한 산다는 것이다. 이 책은 어쩌면 내 젊은 날을 반성하는 전향서로 읽힐지 모른다. 또는 40줄에 들어선 소시민이 세상을 향해 내보내는 항복 선언문으로 읽힐지도 모른다. 참 창피한 자기 고백이다. 그러나 현실을 부인해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고 꼬리 내릴 때는 인정사정 없이 숙일 줄 아는 것, 역시 용기라는 게 손자의 가르침이다. 비겁자들이 자주 말하듯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고민 많은 2011년 어느 날 강상구. 2011년이면 제가 39살 때입니다. 정확히는 40이 안 됐을 때 손자병법을 썼던 거죠. 지금은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20대 손자병법을 처음 보고 40쯤이 돼서 다시 봤을 때 달랐어요. 그리고 다시 50대 봤더니 또 달라요. 물론 20대에 봤던 싸움의 기술이 40의 비겁의 철학으로 다가오는 것만큼 대반전은 아니고요. 뭐랄까요,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고나 할까? 제가 40에 이른 손자병법을 쓸 때 가장 오래 걸린 작업이 뭐였냐면은 6300자, 달랑 6300자 손자병법을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해석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석 뒤에다가 좀 제게 임팩트 있는 문장들은 괄호치고 원문을 나란히 써놨죠. 그런데 다시 읽다 보니까 내가 이 좋은 문장에 왜 원문 표시를 안 했지?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의미의 재발견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손자병법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건 뭐냐? 읽는 사람이죠. 뭐가 달라졌냐? 뭐 포장하지 않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중년이 돼서 이제 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손자병법이 이 꼰대한테 묘한 위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마 손자병법의 가르침, 비겁의 철학을 이미 충분히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비겁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듯이 위로를 해주는 것 같다가 갑자기 죽비를 탁 내리치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뜨이게 할 때도 있어요. 50쯤 되니까 세상 다 산 것 같으냐? 이제 퇴직 이후 생각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살 거냐?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손자병법에서 제일 유명한 말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죠. 물론 원문은 좀 다릅니다만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는 손자병법의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싸울지 말지 아는 자가 이긴다. 그러니까 승률을 따져보고 이길 싸움 아니면은 애시당초에 덤비지를 마라, 이 뜻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승률이라는 거는 바로 지금 현재의 양쪽의 전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죠. 내일의 전력 비교가 오늘하고 똑같다고 누가 그래요? 1년 뒤는, 10년 뒤는? 혹시 짐 콜린스라는 경영학자를 아세요? 이름은 못 들어봤더라도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또는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 경영학에서 고전으로 대접받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들이 좀 놀림을 받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으로 딱 책에서 써놨는데 지금 그 책 나온 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위대하다면 에게?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이라고 계속 위대하란 법 없고, 한 번 싸움장이라고 계속 싸움장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한 번 찐따라고 영원히 찐따란 법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나도 영원히 이 모양 이 꼴로 살라는 법 없어요. 제가 손자병법을 쓸 당시에는 정말 겁없이 살다가 세상 무서움에 눈 뜰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한테는 손자병법의 가르치는 핵심은 함부로 까불지 말아였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달라요. 마치 2500년 전에 손자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싸움에 수많은 변수가 있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뭔지 알아? 바로 너 자신이야 라고 말이죠. 승률을 바꾸는 거는 나 자신의 변화예요. 내가 바뀌면 승률도 바뀌어요. 지는 싸움도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치이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혹시 난 안 돼를 되뇌거나 또는 나 자신을 스스로 한계에 가둬놓지는 않았나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탑건 매버릭에서 톰 크루즈의 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전투기의 성능은 적군들도 다 안다. 적들이 모르는 거는 조종사인 너희들의 한계치다. 나를 바꾸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시작이고 끝이라는 겁니다. 오늘 머리말 읽어봤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손자병법, 41년 손자병법 다시 읽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영상 올릴 거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또 뵙겠습니다.